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 시작입니다만 살림살이 걱정, 취직 걱정 여전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장하성 펀드 그러면 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시민운동, 소액주주운동의 시작이셨던 장하성 교수. 이번에 또 젊은이들을 향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중요 책을 또 펴내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문제죠? 어렵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뭐 성장률 이야기도 하고 산업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계 살림의 95%, 다시 말하면은 가계 소득의 95%가 임금이거든요. 봉급. 월급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월급이 올라야 먹고 사는 게 나아지는데 한국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절대 다수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은 힘들어진 거죠. 예. 더더구나 이제 거기에다가 이 젊은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방금 월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타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거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당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뭐 가끔 받거나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를 보면은 한 28%, 그러니까 100명에 한 28명, 30명은 자영업자예요. 근데 또 그 자영업자의 한 75%는 이 자기 혼자 하는 1인 자영업자. 피고용자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는 월급이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중에도 전체 한 정부 통계로는 3분의 1. 노동계 통계로는 한 절반이 소위 말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정해진 월급이 아닌. 언제까지 받을지 불안한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도 매우 불안정하고 또 격차도 심하고 이런 구조죠. 차근차근 오늘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듯이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텐데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딴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냐?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세계 경제 규모에서 뭐 몇 등, 뭐 무역 몇 등,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그 임금 격차,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90년대 아주 초반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이 성장률이 높을 때는 오히려 이 불평등이 완화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다른 나라들은 고도 성장을 하는 시기에 불평등이 아주 심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기적같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완화되는 아주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였는데 회사도 크고 분급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동시에 같이 갔다는 거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같이 갔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됐고 막 예. 그런 식으로 또 요즘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별로 없었고 예. 근데 지금은 이 임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미국인데 예. 바로 미국만큼 미국 턱 밑에 올 만큼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죠.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변화하는데도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산층의 나라, 뭐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 40년의 이야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산층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나라였는데 네. 미국이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지난 한 30여 년 이상 동안 극도로 불평등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외환위기 이후로 이게 반전이 돼서 급격하게 불평등이 악화되는 네. 빠른 속도로. 네, 네. 그래서 미국이 한 35년 걸려서 악화된 거를 우리나라는 한 17, 18년 만에 그 거의 미국과 같이 불평등한 나라가 됐으니까 지난 한 5, 6년을 되돌아본다면 급격하게 사회 구조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축소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결국 IMF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전과 이후로 나누면은 아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로 볼 수 있죠. 그럼 IMF 이전에는 어떤 구조였는데 네. 이후는 어떤 구조로 바뀐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임금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이제 크게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아주 높은 성장을 했던 1980년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거의? 약 10% 차이가 10%? 났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한 90을 받았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부터 임금 격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있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 95년, 6년까지 보면은 그때까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한 20에서 25%. 네, 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여기는 80만 원, 75만 원. 근데 지금은 절반이거든요. 정부 통계는 60%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절반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격차가 아주 크게 확대된 거죠. 게다가 대기업은 몇 개 안 되고. 그렇죠.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90년대 초까지만 봐도 전체 우리 국민들 중에 한 10명 중에 6명, 60%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대기업이 40% 정도 됐는데 고용 구조가. 지금은 상용 근로자라만 본다면은 대기업에 일하는 분이 20%가 안 됩니다.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니까 보다 적은, 다시 말하면 절반 또는 60%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민이 과거에 비해서 80%로 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고용 구조 자체가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은 이제 두 번째 고용의 형태로 보면은 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어가 없었다. 네,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때 그냥 임시직 정도라고 그렇죠. 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선진국은 영구직이냐, 다시 말하면은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이냐, 아니면은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임시직과 영구직 이렇게만 구분하지. 그렇죠. 지금 현재도 OECD 통계에 비정규직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permanent, temporary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구분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OECD가 보고서를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regular, non-regular,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를 써야 될 정도로 그 regular, non-regular를 서구에서는 안 써요? 그런 고용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요. 우리나라 말고 쓰는 나라가 있다면 일본 정도인데 일본도 네. 그 비율이 굉장히 줄었죠. 근데 지금 한국은 전체 노동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통계로는 3명에 1명, 노동계 통계로는 2명에 1명이 언제 자기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록 뭐 그렇게 고용이 불안정하더라도 임금으로 그 불안정한 것을 보상해주면 좋은데 비정규직이 고용이 불안한데도 임금이 절반 또는 60% 수준이니까 정규직의 그렇죠. 50 내지 60%. 예. 그렇게 되니까 고용의 형태로 인한 임금 격차에다가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즉 기업의 불균형에서 오는 임금 격차 이 두 가지가 중첩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다 그리면 전체 노동자들 중에 저 꼭대기 한 몇 프로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그나마 좀 제대로 받고 있고, 그죠? 예. 그보다 한 두세 배 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이분들의 절반쯤 되는 봉급 받고 있고, 예. 또 이거의 한 절반쯤 내지는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또 이거의 절반쯤 받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요 바로 옆에는 자영업자라고 혼자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의 이건 이제 월급은 아니지만 예. 연평균 소득이나 이런 것도 사실 비정규직 임금하고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임금 노동자를 임금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측, 뭐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들고 전체 누적적으로 보면은 그 한 7년 기간 동안에 한국 경제 한 25% 누적 성장을 했죠. 그런데 임금은 한 4.5%.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한 뭐 4분의 1,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밖에 임금이 안 올랐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이 국민들의 한 28%에 해당되는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질 영업 이익을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7년 동안? 예. 마이너스 한 10%가량. 그러니까 아이고. 경제 성장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보통 국민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미스터리인 게